자, 안녕하세요. 한건축 대표, 다시. 자, 안녕하세요. 한건축의 수장 한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가성비 1 했었죠. 가성비 프로젝트 1. 여기는 이제 가성비 프로젝트 저희가 2. 제가 마지막에 얼마 나왔는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꼭 풀로 좀 봐주세요. 풀로. 자, 일단은 설명하면서 얼마인지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금액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관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지금 매입등에서 히든 센서를 저희가 물려놨거든요. 그래서 히든 센서랑 지금 하단 간접까지 저희가 같이 켜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저희가 다 넣어드렸어요. 신발장은 저희가 하단 띄움을 해드려서 이 밑에 공간에도 저희가 신발을 넣을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다 이렇게 수납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산꽂이도 들어갔죠. 자, 신발장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한 60? 오? 정확합니다. 자, 맞아요? 아니요. 뭐야? 좀 더 높아요. 5만 원 더 높습니다. 65만 원? 65만 원. 65만 원에 저희가 신발장 맞춰드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필름 입혀놨죠. 필름 공사 다 했거든요. 필름 입혀놨고, 도어락, 푸시풀 달아놨고, 그리고 우유가, 그리고 도어 클로저, 그리고 잠금 장치 다 해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얼마 만에 끝났을까요? 한 23만 원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 중문은 원래 저희가 삼연동을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스윙도어로 바꿨습니다. 이걸 왜 바꿨냐면 삼연동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공간이 안 나와요. 좁잖아요. 그냥 이 정도의 문이 걸쳐 있으니까. 고객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삼연동을 넣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완강하게 말씀드렸죠. 안 이쁘다. 안 이쁘다 해서 스윙도어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업그레이드. 이거는 서비스. 삼연동이 좀 더 싸거든요. 저희가 한 20만 원 쓰면 되지 않나. 그 금액은 이제 팀장님 얼굴에서 까면 되고. 네? 방금 좀 너무 진지한. 아, 그랬어요? 아니, 제 말투가. 아, 그렇죠. 돈 얘기 나오니까 좀 진지하시네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자, 중문 얼마? 한 80? 아, 이 중문은 좀 비싸요. 삼연동은 저 한 80 쪽에서 맞출 수 있거든요. 120? 어우, 정확합니다. 125만 원. 자, 대망 욕실. 욕실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욕실.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욕실이 좀 비싸잖아요. 인테리어 자체가. 네네. 이런 배관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방수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한 450? 자, 정확하게 317만 원. 정확하게 317만 원 저희 이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자, 강화도어 저희 파티션까지. 근데 317만 원에 철거가 포함이 아닙니다. 여기는 철거를 안 했어요. 욕실 철거를 안 하고 진행을 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월드바스 제품 다 넣어드렸고, 전기도 다 월드바스거든요. 자, 메탈 청소건 넣어드렸고, 그리고 무광 니켈 타일 넣어드렸고. 자, 이건 이제 좀 디테일적인 건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문 사이즈가 있잖아요. 문 사이즈 이렇게 열잖아요.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다른 집들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 현장들을 가보면은 휴지거리가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까지 값을 계산을 해서 설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317만 원에 끝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방. 여기는 진짜 그냥 도배만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때 사진을 찍으러 오셨을 때 상태가 어땠죠? 완전 안 좋았었죠. 완전 안 좋았죠. 지금 바닥 보면은 스펀 기가 막히게 맞춰놨죠. 그리고 여기는 어땠어요? 그때 봤을 때 울퉁불퉁하고. 잘못해놔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튀어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다 뜯고 샷을 갈면서 단열재 넣고, 여기도 단열하고 여기도 단열하고 붙박이 뒤에도 단열해서 석고보드를 하나를 떡가베를 쳤다. 떡가베가 뭐냐, 그냥 석고보드 판에 뒤에 이제 본드재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단열도 되고 평도 맞고 이렇게 시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대신 이건 고객분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단열재를 저희가 30T를 풀었어요. 30T 3cm짜리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가 하나 올라가면 한 1.5cm 정도 이렇게 풀어져요. 그러면 4.5cm잖아요. 그럼 벽이 4.5cm 나오겠죠. 쭉 갔을 때 2개월 먹으면 안 돼요. 도어 틀을.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 도어 틀보다 한 2cm? 2cm 정도 더
이 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에 적용될 때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어를 재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도어가 딱 이 벽면에 붙어 있다고 치면 45mm가 나오면 도어가 묻히겠죠. 도어 트리.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단열재 넣고 여기서 디귿자로 꺾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현장 상황상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저희는 디귿자 꺾인 꼴보기 싫잖아요. 그냥 이거 친 거예요. 자, 꼭 그렇게 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거실인데 거실은 뭐 바꾼 게 없어요. 도배만 해드렸고, 지금 이쪽에는 저희가 가벽을 쳐가지고 면만 잡아드렸어요. 면만 잡아서 이쪽에 이제 TV가 설치될 거고, 그리고 소파 자리가 이쪽에 되겠죠? 이쪽에. 자, 그리고 저희가 인터폰도 갈아드렸어요. 이거는 한 23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저희한테 단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외부는 외부, 내부든 T존이라고 하잖아요. 외벽 라인들은 저희가 단열재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좀 보면 얘도 다 단열재입니다. 그죠? 단열재 넣고 저희가 세라믹 코트 뿌리고, 자, 얘도 단열재죠? 얘도 다 넣었어. 다. 얘도 그죠? 얘도 이런데 샤시를 교체하실 때는 단열재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단열재 시공하는 방법은 기밀 시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아이스핑크 치고 석고보드 쳐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이 보드 저희가 30T를 써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안방도 저희가 다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성비 프로젝트라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때랑 다르게 가구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근데 이 애는 저희가 리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안에 가구가 있었어요. 가구통이. 근데 저희가 그거 다 빼버리고, 고객님께서 여기는 옷걸이 긴 옷들이랑 2단 봉을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안 되겠냐 해서 됩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그냥 가구 다 떼버리고 옷걸이 달아드렸어요. 이렇게. 이건 진짜 비용 뭐 나오지도 않죠. 이 비용만 나오는 거죠. 철거비랑. 그리고 얘 필름값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가구는 리폼, 이쪽 가구는 제작.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쪽 붙박이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70? 80? 아까 신발장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얘가? 아니, 뭐 싸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업체가로 이거는 165만 원. 원래는 어느 정도 해요?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맞추려면? 뭐 업체가 말고 이제 저기 소비자 가면은 좀 더 비싸겠죠. 한 180돈 나오지 않을까? 180돈 넘게. 저희니까 이 업체가를 받는 거죠. 업체가로 165. 네, 맞습니다. 165. 자, 한번 들어오실까요?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 원래 이 화장실은 건식 화장실이었어요. 고객분이 이제 건식을 쓰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습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사진을 좀 띄워드릴 건데, 여기까지가 유리도어였어요. 강화 유리문. 근데 이제 고객님 요청사항이 유리문 너무 싫다, 문으로 좀 바꿔달라 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이즈 기입을 하다 보니 변기가 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변기가. 그러면 이 변기 값까지 하면 이 문 사이즈가 한 600에 580, 58cm 와이드가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벽을 이만큼 빼고, 저희가 그 대신 말씀드렸어요. 이걸 문을 밀고는 못 들어가신다, 당기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기는 문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도 미팅했는데 만족해 하십니다. 네, 이렇게 당기고 들어가서 이제 변기 쓰시고, 그리고 세면대. 여기는 다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갔어요. 타일 색상만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아이보리 타일이 들어갔고, 아까 거실 화장실은 그레이 타일로 들어갔고,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그죠? 세로폼이 엄청 넓은 거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건식이었어요. 지금 일로 와봐. 지금 이 라인까지가 여기가 건식이었고, 여기만 이제 부스가 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수구 위치는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수 있는 기점으로 이쪽에 그냥 샤워 부스 바를 만든 겁니다. 네, 굉장히 넓죠. 근데 더 넓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얘를 한 요 정도까지 빼가지고. 그러면 뭔가 공간 구획이 딱딱딱 라인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내림이 내려가 있고 부스였기 때문에 하수구 위치가 고정값이니 이렇게밖에 안 됐다. 근데 그거를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건 협의를 좀 봐야겠죠. 그래도 고객님은 건식 싫다 하셔가지고 다 물매를 줘가지고 습식 화장실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화장실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아요. 317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작은 방. 여기도 똑같아요. 자, 단열재 다 들어갔고 여기도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 벽면 완전 개판이었어요. 개판. 이만큼 막 울뚝불뚝 튀어나왔고 알죠? 그래서 저희가 평으로 쫙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미장도 쫙 해가지고 이질감 없게끔. 그때 막 이질감 막 1cm 막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질감 없게끔 저희가 장판을 깔아드렸다. 여기도 한 2cm, 3cm가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45cm 나왔으니까 밀면 딱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벽이 없었어요.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끝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구가 지금 저희가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은 벽을 쳤습니다. 스위치 자체가 원래 이 뒤쪽에 있었어요. 이 가구 뒤쪽에.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라인이 좀 안 맞겠죠. 지금 보시면 빌트인 가구를 넣었을 때 가구 옆면이 보이는 것보다는 벽면이 보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면을 연장시켰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냉장고 쪽 먼저 설명드릴게요. 냉장고 장 쪽 먼저 설명드리면은 지금 냉장고가 여기는 지금 LG 오브제가 들어갔어요. LG 오브제. 그래서 냉장고에 맞게끔 가구를 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띠장에 맞게끔 가구가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방 쪽 디테일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주방에서 지금 터닝도어랑 이제 가구가 붙는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꼭 터닝도어를 설치를 여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단열도어를.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저쪽이 어디 공간이죠? 지금? 세탁실? 세탁실에 가면 세탁기가 꼭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세탁기 사이즈는 거의 한 700 정도 나와요. 70cm. 그러면 이 문 공간이 한 71에서 72는 무조건 그죠, 나와야겠죠. 그러려면은 72cm는 고정값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문틀 프레임 보이죠? 이게 한 65cm 정도 돼요. 65. 얘는 지금 보면은 더 짜? 엄청 좁죠? 이거를 디테일을 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오브제 냉장고는 뒤에 콘센트 값까지 계산해가지고 70cm를 확보를 시켜줘야 돼요. 벽면에서 지금 이 가구가 나온 데가 70cm가 된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고 가구 위치에 맞춰서 이 터닝도 프레임이 나왔으면 어떻겠어요? 세탁기가 안 들어가죠. 근데 이런 데는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체를 저희가 여기를 세웠잖아요. 이쪽 공간에 벽체를 세웠을 때 이 터닝도 65cm에서 지금 보면은 한 2cm 정도 나왔잖아요. 45cm를 벽을 밀어서 먼저 터닝도어를 틀을 먼저 시공을 해놔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야 72cm가 그래 확보가 된다. 그래야 이제 세탁기가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제 가구 설치 전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디테일을 잘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발코니 쪽은 저희가 똑같아요. 다 단열. 이쪽도 다 단열 공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샤시만 교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세탁기가 왜 이렇게 나와 여기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보일러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 공간이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보일러 커버를 열고 나중에 보일러가 망가졌을 때 보일러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보일러 기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장 들어올 거니까 세탁기 장에다가 수납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요건 이제 취향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구입니다. 화구. 쿡탑을 쓰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3구 쿡탑으로 이렇게 넣어드렸고 아직 가스 설치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가스는 이거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리석도 자체를 저희는 빡치게 시켰어요. 빡치기. 이렇게 턱 있는 타입이 있는데 빡치게 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살짝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런 데가 낮으면 안 돼요. 높아야 돼. 살짝 한 뭐 2mm, 3mm 정도는 물이
그래야 안 보이겠죠. 그렇게 시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주방 쪽은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800? 와. 아, 저 냉장고 빼고죠? 네, 냉장고 빼야죠. 한 400? 350? 400? 와. 350, 400. 자, 여기의 견적은 500. 500돈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성비 2잖아요. 가성비 2. 네.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산은요? 예산. 여기는 제가 먼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 철거 진행했고요. 철거도 다 진행한 게 아니에요. 욕실 2개소거든요. 2개소 철거 안 했습니다. 덧방 기준하고 들뜬 타일들은 털어냈고, 가구 철거했고요. 뭐 천장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닥이 마루였습니다. 마루 철거했고, 그 다음에 철거는 진행을 안 한 현장입니다. 그냥 기본 철거만 들어간 현장이고, 샤시 진행했습니다. KCC로. KCC 샤시 진행했고, 전기공사는 단독 배선이 에어컨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뭐 단독 배선 들어갔고, 그리고 전등 전열 교체 정도만 들어간 현장이고, 그리고 목공사 들어갔고, 목공사는 이제 도어 틀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몰딩 걸레바지 요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한 현장이고, 타일은 이제 덧방 공사를 진행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필름은 몰딩, 걸레바지, 현관문, 도어, 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공사는 어디를 진행했냐면은 싱크대, 냉장고장, 그리고 붙박이장 2개소, 그리고 발코니 장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가성비로 하셨잖아요. 가성비. 솔직하게 딱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한 6,700? 6,700? 800? 700? 600? 600? 6,600. 훨씬 다운입니다. 훨씬 다운. 얼마나요? 얼마나 더 다운해야 돼요? 많이 다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6,800 생각하신 거 6,700 생각하신 거예요? 6,600으로 하겠습니다. 6,600? 네. 다운. 6,900만 원. 네, 진행을 한 현장입니다. 평례보다 한 1,200 정도, 1,300 정도가 더 올라간 현장입니다. 왜냐면 샤시 한 900돈 나왔고, 가구가 신발장, 붙박이장 2개서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 정도 나오네요. 자, 근데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올 철거를 하고 하신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영상들에 저희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철거를 했고 어디는 철거를 안 했고 샤시는 어디까지만 했고, 그렇게 해서 왜 금액이 좀 다르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금액이 다르죠. 샤시를 안 했는데 샤시를 넣어달라고 하시고, 욕실 철거도 진행해달라 하시고, 발코니 타일부터 해서 전체 철거를 원하시니까 당연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는 샤시에서 철거를 다 원하신다 하면은 한 대략적으로 기본형, 저희 타입에서 기본형으로 진행하는 타입은 한 6,300, 6,200, 300이면 공사를 진행을 지금 할 수 있을 겁니다. 퀄리티가요? 그죠. 이 정도 나오실 수 있는 게 한 6,200 정도는. 600 정도? 그러니까 철거를 다 원했을 때. 근데 꼭 철거를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를 뭐 가성비는 그런 것도 또 아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샤시나 단열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하고 뭐 리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금액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주거 공간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주거 공간 잘 나온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진짜 좀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보면은 막 좋은 집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막 하이엔드 공사가 많이 크고 그 공사 금액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저희도 하이엔드 공사를 하고 뭐 중급형도 공사를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성비 프로젝트를 짜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나 금액도 오픈을 한다는 거는 이 정도 공사 금액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만약에 유튜브에서 뭔가 하면 막 거의 뭐 이 정도 평수면은 거의 뭐 8천,
8천 이상은 보셔야 되니까 평당 거의 한 280에 300돈 나가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없으신 분들한테도 그 금액이 꼭 아니더라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성비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 프로젝트 많이 찍을 거예요. 중급도 찍고 하이엔드도 찍고 이 한 건축은 다재다능한 업체다. 이렇게도 하고 꼭 뭔가 정해져 있는 틀이 저는 없는 걸 좀 추구해서 그래서 저희는 상가 주거 다 하잖아요. 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종합 토탈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의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멋있는 이제 주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얘기를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 막 가구도 다시 뭐 재방문해가지고 와서 막 또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저희가 뭐 금액대랑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안녕.